오늘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 그리고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왜 훨씬 더 위험한 길을 시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의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말까지 내놓으며 만약 30일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도 가능하다고 압박했죠.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 뒤에는 과거 대선 직전의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불신이 지금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재판 독립 침해가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법상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개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이 정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판사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리라 잘못하면 선거나 탄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의 안정성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선출직이면 뭐든 가능하다는 위험한 사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은 권력 따라 흔들리는 종이 쪼가리가 되고 국민은 법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독재는 잘못이 많았지만 최소한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물론 자유억압과 희생 강요는 잘못이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아예 사법부 자체를 흔들려는 겁니다. 과거 독재를 그렇게 비판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은 명분조차 없는 권력,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쁜 겁니다. 전두환 이후 대통령들도 사법부에 손을 대긴 했습니다. 김영삼은 문민정부를 내세우면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대중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정치적 고려가 담긴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코드 인사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조직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재판 개입은 입증되지 않았고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권이 직접 장악했다기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권력에 줄을 뗀 셈이었죠. 문재인 시절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문건을 공개하며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했고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적 난도질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윤석열 시절엔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정부 뜻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민주당이 말한 검찰 독재는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수사 권한 문제였습니다. 즉, 과거 정권들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거나 사법부가 권력에 기대려 했을 뿐이지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 뜻에 맞는 인사와 판결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정권들이 주로 시도한 방식이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장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사법부로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즉, 과거 정권들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면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탄핵해 사법부 자체를 해체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법부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입니다. 단순히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아예 탄핵하겠다고 나서며 사법부 전체를 뒤엎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늘 독재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이 더 씌워져 국민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깁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희대와 정청래 개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국회가 어디까지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의 안정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는 순간 삼권 분립은 해체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해 사법부 전체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태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독재 시도입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